안녕하십니까. 돋보기를 보는 세상 고인돌입니다. 지난주에 장하고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, 면역세포가 장에 많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, 그럼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느냐.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산균을 좀 먹어야 되는데, 그럼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? 요즘 유산균이 진짜 춘추 전국시대라 할 만큼 유산균이 되게 많습니다.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될까요?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검증된 유산균을 먹어라,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, 유산균을 먹었는데 사망했다.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? 2주 만에 사망했다, 10일 만에 사망했다,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그럼 어떤 유산균을 먹었기 때문에 사망을 했을까요?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, 거기 뉴스에는 뭐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유산균을 먹고 사망했다. 유산균 때문에 사망했는지 알 수 없지만, 저는 그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. 예전에 비타민 좋다 해서 비타민을 많이 먹었는데, 코펜하겐 쇼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비타민을 먹었는데 오히려 비타민 A가 폐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 A를 먹었더니 오히려 폐암이 더 많이 일으켰다. 참 충격적인 일 아니었습니까? 근데 거기에는 어떤 비타민이었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. 실제로. 그래서 정말 어떤 비타민, 석유로 만든 비타민을 먹느냐, 그냥 천연에 있는 비타민을 먹느냐, 이게 다르겠죠. 그러면 유산균도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, 아무 유산균이 다 같은 건 살아있는 균이 유산균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게 유익균인데, 그럼 어떤 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그런 작용을 했을까 또 알아봐야 되는데, 그냥 시중에 있는 유산균을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.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 몇 마리 있다고 그랬죠? 100조 마리 있습니다. 100조. 감이 잘 안 가시겠지만, 조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. 100조 마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균을 먹느냐에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진짜 추천해 드린다면 검증된 유산균을 먹어라. 뭐가 검증됐냐고요?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검증됐다 하면 가장 우리 쉽게 하면 어떻게 검증했냐면 학자들이 하겠죠. 학자들이 하는 건 어디에? 논문에다 실어야 됩니다. SCI급 논문에 실었다면 그걸 자기가 실험해서, 물론 뭐 예전에 황우석 교수 이런 뭐 사태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속여가지고 실을 수도 있겠지만, 그걸 다 서로 동료들이 검증을 해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SCI급, 특히나 셀지에 실렸다? 이 정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유산균, 검증된 유산균을 먹었다면 괜찮을 겁니다. 뭐가 검증됐냐? 우리 몸에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알 수 있는 균을 먹었다면 좋을 것 같고,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? 그걸 발표를 합니다. 논문에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유명해진 회사가 있습니다. 다국적 기업인데 2개 정도가 유명하거든요. 그 회사 제품을 먹는다면 괜찮을 텐데,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을 이미 유통해서 만들 때 그 회사 제품을 썼다면 다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회사하고 뭐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먹으면 좋을 거. 우리나라도 그럼 없냐? 아니, 우리나라도 있습니다. 2군데 정도가 있는데 중견기업 정도 되겠죠? 하고 대기업이 있거든요. 그 정도를 먹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검증된 유산균이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데, 그러면 그 유산균을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인 식이섬유,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을 먹어서 신바이오틱스에 있는 유산균을 먹어야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 장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데, 그러면 그 장 속에 들어가서 그냥 쭉 빠져나가면 안 돼요. 살아가면 뭐합니까? 그쵸? 장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. 어떤 역할?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. 그냥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정착률이 얼마나 되느냐,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 광고를 보시면 몇 마리 넣었다, 100억 마리 넣었니, 50억 마리 넣었니,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과연 몇 마리, 마리수가 정말 중요하냐라고 따진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 제품을 위한 광고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,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유산균을 넣냐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잠깐 제가 이걸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, 이 화면에 어떤 거냐면 3가지 유산균을 가지고 얼마나, 쉽게 얘기하면 보면 얼마나 잘 증식하느냐, 증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, 시간 테이블입니다. 밑에가 시간이거든요. 얼마나 빨리 증식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3가지 균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,
보시면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가장 빨리 증식을 시작하죠. 그러면 이거 세균입니다. 뭐 2, 4, 8, 16, 배가 법칙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빨리 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균에 비해서 균수가 작아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늦게 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균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을 때, 고를 때 뒤에 있는 균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피더스 라틱스라는 거 있죠. 비라틱스. 이 균이 많은 걸 먹은 게, 그러니까 만약 60억 마리가 들어있다. 그럼 50억 마리 정도는 비라틱스가 들어있는 균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야만이 걔가 늦게 여기 있는 것처럼 증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도 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마리만 들어가도 들어갔다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유산균의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균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검증되고,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장균수도 얘기하고 투입균수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투입균수는 만들 때 몇 마리를 집어넣느냐, 보장균수는 유통기한이 끝났을 때 몇 마리 정도 가지고 있느냐,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당연히 끝났을 때. 그리고 상온 보관이냐 냉장 보관이냐, 이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상온 보관이 좋냐 냉장 보관, 이거는 얼만큼 잘 살아가게, 그러니까 보장균수를 얼마나 잘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, 그거보다는 우리 몸속에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. 우리 몸의 온도는 몇 도죠? 36도 이상입니다. 그러면 냉장 보관해서 균을 먹었다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잘 살아 있을까요? 이거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 있습니다. 내가 입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살아있지만 장 속에 들어가 살아있냐는 거죠.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상온 보관용 유산균을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장까지 살아가고 그 장에서 얼마나 부착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균을 고른다면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얼마나 늦게 성장하는 균을 많이 집어넣느냐, 이 배합이 되게 중요합니다. 회사에서는 배합을 기밀로 묻혀가지고 안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유산균이 들어갔는데 이 유산균이 몇 마리 들어갔냐, 요즘 대부분 밝히지 않더라고요. 그러나 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른다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꼭 이걸 체크해라 라는 건데, 살아있는 미생물, 당연히 생균이어야 되겠죠? 그건 당연한 거고, 두 번째는 얼마나 양적 질적 연구를 많이 했고 논문 발표를 했냐. 특허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니,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특허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검증된 SGI급 논문이 얼마나 발표했느냐,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당연히 보장기수, 최소한 보장기수는 필요합니다. 한 마리 더 타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발표를 안 해요. 이게 참,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장까지 안정하게 살아가고 뛰어난 생존력을 갖고 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. 이거 없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, 먹기 전에 몇 마리 살아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까지 몇 마리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, 장에 부착하는 거, 증식하는 능력 당연히 중요하겠죠. 그 다음에 다른 유산균과 어떻게 잘 공존하느냐,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꼭 있어야 됩니다. 먹이,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, 올리고당 꼭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안전성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회 발표했냐 안 했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특허로는 알 수 없습니다. 특허는 사업을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로 말씀드릴 수 없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,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. 이거가 보장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균을 먹었는데 안 좋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,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. 세상이 됐다? 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좋은 유산균은 돈을 주고 사서 먹습니다. 그런데 효과가 나야 되겠죠. 가격으로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.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,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먹어보고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고르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, 제가 A 유산균, B 유산균 회사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, 어쨌든 그런 유산균을 골라서 먹는다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돋보기로 보는 세상 고인돌이었습니다.